안녕하세요. 유정형 버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전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며 자취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여름은 정말 더웠고 저도 조금은 시간이 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혼자 뭔가라도 해야겠다 생각했고 평소 가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죠.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저는 원래는 친구들과 제 고향인 부산으로 친구들과 우정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저는 태어나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고등학생 때까지 부산에서 살았던 터라 굳이 부산으로 여행 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변명할 게 필요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몸이 안 좋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었고 친구들도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걸 알아서 다음번에 같이 부산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였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내돈내고 하는 고향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가고 싶었던 강원도로 여행 일정을 바꿨는데요. 이번 일은 제가 혼자 여행을 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혹여나 사연이 당시 사장님에게 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장소는 각색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사람 많은 관광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그런가 이번엔 일부러 조용한 마을에 있는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숙소 바로 앞은 바다였고 숙소 사진도 깔끔해 보였죠. 그리고 숙소에 대한 후기를 살펴보니 후기는 많지는 않았지만 10개 정도의 후기가 있었는데요. 후기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후기 내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후기에는 혼자 묵기 좋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친절하다는 말이 다수였고 간단하게 후기를 남긴 이런 댓글들만 있어서 솔직히 숙소에서 뭔 일 있겠어 하고 큰 걱정 없이 떠났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천천히 준비하고 집에서 나와 예약한 버스를 탔고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어요. 숙소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개조한 형태로 1층은 로비와 모든 투숙객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라운지가 이쁘게 잘 꾸며져 있었고 2층에 투숙객 방이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젊어 보이셨는데 나이로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날은 다른 예약이 없었는지 사장님은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고는 곧이어 오늘은 손님 혼자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혼자 조용히 쉬고 싶었던 터라 시끄러운 숙소보다 조용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옆을 보니 1층에는 로비 겸 공용 라운지가 보였는데 공용 라운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혼자서 밖을 구경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죠. 짐을 풀고 바로 숙소 밖으로 나왔고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편의점에서 간단히 컵라면과 맥주를 사서 숙소로 돌아왔죠. 돌아오니 사장님은 어디 가셨는지 안 보였고 숙소를 통째로 빌린 기분이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데 아직 해가 지지 않아서 뭐랄까 고민을 하다 보니 1층 공용 라운지가 생각났고 그곳에서 바다 구경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섬주섬 벗어뒀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사장님이 2층에 올라오신 줄 알았는데 발소리는 제 방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천천히 이동하더군요. 처음엔 사장님이 청소라도 하는 거겠지 생각하고 얼굴을 마주하면 또다시 서로 어색한 대화가 이어질까 싶어서 방에서 나가지 않고 현관문 입구에 서서 사장님이 2층으로 내려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하는 건지 계속해서 제 방 앞을 서성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졌고 안 되겠다 싶어서 현관문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하여 통화를 했습니다. 이윽고 발소리는 제 방 앞을 서성이는 듯 하더니 제가 크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은 건지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빠르게 1층으로 뛰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소름이 돋았는데요. 원래는 1층 라운지에 가서 바다 구경을 할까 했지만 공용 라운지에 가는 걸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집안에 전기포트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어서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과 맥주를 마시며 보낼 수 있었고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은 낮부터 날씨가 흐렸고 새벽부터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거의 숙소에만 있어야 했는데요. 낮에 나가니 사장님은 1층 로비를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더니 편하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물었는데요. 저는 괜찮고 좋다고 이야기하니 감사하다며 이야기하시고 다시 청소를 시작하시더군요. 사장님의 모습을 보니 어제는 내가 착각했다는 생각을 했고 숙소 가까이 있는 맛집에 가서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숙소에 와서 창문을 열어두고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으며 쉬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왔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층이 금연이라 혹시 다른 투숙객이 왔나 싶어서 열려있는 창문으로 고개를 살짝 내밀어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마당에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야상 점퍼에 머리는 덥수룩했고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불빛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시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우산도 없이 그대로 서 있던 겁니다. 저는 이상해서 보고 있었는데 남자는 고개를 들어 위를 받고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창문을 급히 닫았죠. 밖에서는 여자 혼자 있는 건가? 냄새 맡아 보고 싶은데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창문을 열고 다시 말을 할 용기는 없었고 방에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기분을 풀고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요. 저는 잠결이라 방을 착각하고 잘못 두드리는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똑똑똑하는 소리와 문고리를 살짝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누구길래 문을 열려고 하는 거지 생각했고 잠에서 깨서 누구냐며 소리쳤는데요. 노크하는 소리와 문을 열려던 건 순간 없어졌고 뒤이어 낮고 쉰 목소리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왜 나를 보고 창문 닫았냐며 물었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본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젯밤 창문 아래 서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몇 번 울리더니 받으셨고 사장님에게 방 앞에 누군가 있는데 무서워서 나가질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사장님은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문 밖에서는 또다시 누군가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고 사장님이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고객님 괜찮으세요라며 하시더군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사장님은 안색이 안 좋았고 정말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다른 이야기는 한 적도 없는데 저를 보며 빌고 있는 사장님이 무언가 이상하더군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은 제가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에게 동생이 한 명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부탁하시더군요. 저는 온몸이 떨려왔고 무슨 소리냐며 물었는데요. 사장님은 제가 묵던 방에 대한 숙박객실 요금과 추가로 차비까지 주시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너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야기하자 동생이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숙박업을 하는데 여자 혼자 온 손님을 보면 안 그랬던 애가 저런다며 어디 감금해 둘 수도 없어서 조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다며 연거푸 사과하시더군요. 저는 새벽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고 사장님은 불편하시겠지만 경찰에 연락을 취해두고 아침까지 머무시다가 가시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잠시 후 경찰은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인 듯 머무는 숙소로 들어왔고 이런 일이 자주 있는 듯 사장님에게 동생이랑 꼭 붙어 있으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알겠다며 저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하셨죠. 그리고 저는 신고 접수는 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저는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점점 그 이야기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자폐증 앓고 있는 남동생을 가진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가 제 이야기를 듣고 해주는 말에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어서 성욕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며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다고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케이스는 조금 이상하다며 말해주더군요.
저에게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어서 너무 무서웠지만 한편으로 가족 입장으로 생각해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이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